지금까지 파워 딜리버리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어떤 식으로 실제 구현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마크드 케이블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두 개의 PD 컨트롤러를 연결하는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얘는 이제 얼터네이트 모드까지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마크드 케이블 안에는 소스 쪽에 SOP 다시, 그다음에 이쪽 디바이스 쪽에 SOP 다시. 그래서 PD 컨트롤러 두 개가 이쪽으로 구성이 되어질 수가 있고, 연결되어져 있는 CCP는 그대로 붙고 연결되어져 있지 않은 CCP는 V커널 이런 식으로 받으실 수가 있게 이마크드 케이블이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이마크드 케이블 안에는 여기 안에 있는 것처럼 슈퍼스피드, 데이터, V버스, 사이드밴드 유즈, CCP 같은 것들을 모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커는 더즈나 패스라고 되어져 있죠. V커는 이 핀을 통해서 바로 갈 수가 없고 이제 해당 핀들로 파워를 보내주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인 차저로 가볼게요. 차저는 뭐 일반적으로 뭐 월 차저도 있을 거고 파워뱅크도 있을 거고 DC-DC 카 차저도 있을 거예요. 먼저 월 차저부터 보게 되면은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파워 딜리버리 지원하는 차저로 보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5V거나 혹은 더 높은 볼티지가 되겠죠. 파워 딜리버리니까. 그리고 당연히 차저니까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연결되어져 있지 않을 때는 여기에 있는 벽 전원으로부터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도 당연히 꽂히는 CCPD 컨트롤러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어느 방향으로 꽂혔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벽 전원인데 다음과 같은 또 다른 벽 전원이 케이블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됐어요. 그럼 당연히 얘는 인밸리드 유지 케이스니까 파워가 나가지가 않겠죠? 얘는 정상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근데 정상적인 경우처럼 이 월차저에 일반적인 포니 디바이스가 케이블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은 PD 컨트롤러는 기본적으로 CC핀을 통해서 몇 볼트에 몇 암페어짜리 디바이스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몇 볼트에 몇 암페어를 줄지 확인하고 벽전원을 통해서 전원을 내보내주게 되겠죠. 반대로 이 벽전원이 핸드폰을 통해서 파워를 받는 경우는 당연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핸드폰이 벽전원을 충전시켜주는 일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실제 다이어그램을 보게 되면 5볼트의 소스로 붙었다. 그러면은 PDO 리퀘스트를 하겠죠. 여기에서는 자기가 줄 수 있는 실제 전원이 뭐가 있고 너가 받고 싶은 거 뭔지를 요청한 다음에 실제 디바이스에서 원하는 하이 볼티지 소스를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다음은 파워뱅크예요. 일반적인 우리 그냥 뭐 휴대용 배터리 같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휴대용 배터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앞에 월차저랑 차이가 5볼트 소스거나 더 높은 소스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얘도 휴대용 배터리니까 얘도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볼트 싱크거나 더 높은 싱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차이가 5볼트 소스도 될 수 있고 싱크도 될 수 있구나. 그러면은 당연히 파워 블락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을 거예요. 같은 커넥터 내에서도. 여기는 벅부스트 배터리 차저라고 되어져 있고요. 얘는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용도고 이쪽에 벅부스트 컨트롤러는 파워를 내보내주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파워 뱅크가 딱 꽂혔어요. 그러면은 얘가 이쪽 파워 월 어댑터 쪽을 충전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이 아니라 이쪽 라인을 통해서 V버스를 공급받아 갖고 배터리를 충전시킬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반대로 이번에는 핸드폰이 꽂혔어요. 그러면은 이쪽 라인을 쓰는 게 아니라 버쿠스트 컨트롤러를 통해서 이렇게 파워가 나가는 구조가 될 겁니다. 다음 구조는 다 똑같아요. 나머지는 PD 컨트롤러가 통신해가지고 버쿠스트 쪽에 몇 볼트 몇 암페어를 주라는 게이트 신호를 내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그램에 보면 뭐 복잡하게 나와져 있지만 내가 만약에 싱크다, 싱크로 있다라고 하면은 PDO를 기다려요. 그리고 PDO를 받고 그 PDO 중에 자기가 가장 원하는 베스트 PDO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소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반대의 경우겠죠. 이제 이번에는 자동차 DCC 카 차징 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새 보통 자동차 포트에 다음 케이블 많이 사용하시죠. 얘 같은 경우에도 얘는 당연히 소스밖에 안 되겠죠. 왜냐면은
내 핸드폰이 자동차를 충전시켜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5V 소스거나 더 높은 볼티지다. 얘도 기본적인 구조는 동일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멀티센자 같은 거를 개발하시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딱 꽂히면 PD 컨트롤러가 통신해서 로드 스위치 쪽으로 주고 I2QC로 어떤 몇 볼트에 몇 암페어 내보내주라고 하면은 파워를 이렇게 내보내주는 구조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구조 자체도 동일해요. 소스면은 PD 리퀘스트하고 실제 맞는 볼티지를 내보내줍니다. PC 노트북을 봐볼게요. PC 노트북부터 좀 더 복잡해지겠죠. USB 파워도 있고 데이터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파워는 5V가 될 수도 있고 더 높은 싱크가 될 수도 있고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USB 뭐 호스트 온리로 동작을 할 겁니다. PC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파워 어댑터가 꽂혔다. 그럼 얘는 아까 그 휴대용 전원처럼 이쪽에 있는 파워 라인을 통해서 내 노트북에 있는 배터리를 충전시켜 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어떤 다킹이 꽂혔다. 다킹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역할을 다 하죠. 얘가 파워를 받아서 아까 그 패스트 롤 차징 설명드렸던 것처럼 패스트 롤 수업 설명드렸던 것처럼 파워를 받아서 이쪽으로 파워를 줘요. 근데 웃긴 게 이쪽에 있는 데이터 포트를 통해서 이 데이터는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영상 신호도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얘는 파워는 위에 라인으로 받고 데이터는 다킹이 받는 조금 다른 구조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겠죠. 다음은 데이터 메모리 스틱이 꽂혔어요. 메모리 스틱이 뭐 별도의 파워를 우리 쪽으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파워도 받고 밑에 라인이 되겠네요. 파워도 받고 데이터도 받고 파워 데이터가 같은 라인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데이터 뭐 얘가 호스트 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분명히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USB 타입C나 파워 딜리버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어떤 제품 개발의 경험이라던가 뭐 향후에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마이크로칩에서는 그런 파워 딜리버리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 4가지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D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그냥 원포트 PD를 구성한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타입C 한 개 포트에서 그냥 파워 딜리버리를 구성하는 경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당연히 CC핀을 제어해 줄 수 있는 PD 컨트롤러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파워를 주는 버프스터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솔루션으로 하시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3가지가 저희 솔루션이거든요. PD 컨트롤 UPD301C라고 하는 애는 별도의 호스트가 필요 없이 스탠드얼론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CC 통신을 해서 몇 볼트에 몇 암페어를 줘야 되는지 그래서 이쪽 안에 PDO들이 다 내장돼 있어요. 그래서 소스 캐퍼빌리티가 내장돼 있어서 내가 뭐 5볼트에 몇 암페어, 9볼트에 몇 암페어, 20볼트에 몇 암페어 이런 정보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서 통신이 끝나고 나면은 버프스트 쪽으로 I2C나 SPI나 GPIO를 통해서 실제 몇 볼트에 몇 암페어를 내보내주라는 신호를 내보내주게 되고요. 보면은 버프스트가 5볼트인지 9볼트인지 15볼트인지 20볼트인지 혹은 PPS인지에 대한 정보를 파워를 주는 구조로 구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파워 딜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존의 5V 4A 뭐 15W 정도보다는 훨씬 큰 왓테이지를 내보내주기 때문에 보드가 엄청나게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템프 센서를 사용하셔서 실제 레벨을 계속 확인하시다가 특정 레벨 이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뭐 전류를 줄여준다던가 뭐 파워를 낮춰준다던가 셧다운 시킨다던가 그런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구현을 하실 수가 있겠죠. 지금 설명드렸던 거는 원포트 PD일 경우에요. 네, 그래서 다음은 원포트 PD, 원포트 USB 2.0인 경우입니다. 얘는 뭐냐면 원포트 PD로만 봤을 때는 동일해요. 앞에 보셨던 거랑 동일하고 데이터를 만약에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별도의 타입C 커넥터를 사용해가지고 파워를 분리시켜가지고 5V를 내보내줘야겠죠. 얘는 이제 파워 딜리버리가 아닌 경우니까 뭐 타입C여도 상관없고 기본적인 USB 타입 A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USB 뭐 헤드 유닛이 됐건 일반적인 뭐 CPU가 됐던 뭐 이런 쪽으로 데이터 라인을 연결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쪽에
리드라이버를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리드라이버는 저희 쪽에서도 제공드릴 수가 있거든요. 여기 뭐 넣어놓진 않았지만 필요하시다라고 하면은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원포트 PD, 원포트 USB 2.0이에요. 혹은 투포트 PD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USX 24915라는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허브칩 안에 PD 포트가 두 개가 내장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PD 컨트롤러가 두 개가 내장되어져 있는 솔루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포트 PD 컨트롤러가 내장되어져 있으니까 별도의 외부의 PD 컨트롤러를 쓸 필요가 없이 다이렉트로 연결을 하기만 하면 데이터도 다 그대로 받고요. 그러면은 이제 모든 PD 프로토콜 통신한 다음에 버쿠스 쪽으로 몇 볼트 몇 암페어 내보내 줘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I2C나 SPI나 GPI로 내보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래시 메모리가 추가가 될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 하나의 칩으로만 사용해도 USB 데이터도 할 수가 있고 PD 컨트롤러가 두 개를 쓸 수도 있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은 이제 투포트 PD인데 카플레이까지 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멀티단자나 자동차 오토모티브 쪽에서 검토하시는 분들은 카플레이를 구현을 해야 되거든요. 뭐 마이크로칩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카플레이 페이턴티드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USB 허브 내에서 롤 수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PD 컨트롤러가 두 개가 내장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PD 컨트롤러 사용하지 않아도 CC핀을 두 가지를 그대로 연결을 하고 버쿠스트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파워를 공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동일하게 PD 프로토콜이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몇 볼트 몇 암페어를 줘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I2QC, GPI와 SPI를 통해서 내보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파워 딜리버리 타입 C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 저희 솔루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두 다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